수리는 꽉 움켜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더 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류는 꽉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타인이 아닌 본인을 향해서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불안해하지 마라. 싫다고 해도 되니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스스로가 가장 원했던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볼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나나입니다. 몸이 영혼을 밀어내어 영혼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영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시나요? 이 책에 나오는 두 주인공 한슬이와 은유는 영혼으로 남아 자신의 몸이 영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두 아이는 각자 어떤 날을 지내왔을까요? 수리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던 것들을 무르르듯이 진행된 것을 보며 어딘가 억울했죠. 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보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죽은 동생인 유구람에 찾아가 동생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거나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선령의 도움으로 각자 자신만이 이해하지 못하던 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수리는 자신의 몸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려던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류는 자신의 엄마와 동생 수안의 어딘가 꼬여있는 관계를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몸을 되찾게 됩니다. 수리는 여유가 생겼고 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엄친딸이죠. 친구들이 엄마한테 가장 소개하기 싫은 친구일 정도로 완벽하다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엄친딸 타이틀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유행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여가도 즐기며 계획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수리는 이것이 자신이 원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아니었죠. 어쩌면 수리는 자존심이 강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류는 가정에서 언제나 두 번째였습니다. 동생은 아프고 엄마는 동생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너까지 엄마는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류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선 밝은 아이로 집에서는 엄마가 속썩이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류는 참 순종적인 아이였구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낸 모습을 보여줘 완벽해진 수리. 엄마가 웃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착한 아이가 된 류. 이 두 사람의 시점이 번갈아 전개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류가 가장 불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나서도 류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게 되면 어떡하지? 엄마는 충분히 힘드니까 내가 더 괴롭히면 안 돼. 류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류는 두려웠고 엄마의 동생과 있을 때 나오는 그 웃음이 잃고 싶지 않았겠죠. 나중에 류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참 기뻤습니다. 수리도 마냥 회복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었겠죠. 자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는 것에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수리처럼 열심히 살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수리는 수리가 만든 캐릭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캐릭터에 묻혀 진정한 자신을 잊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하고 싶은 것이 없거나 지친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을 때, 이럴 때 읽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미리 본다면 총 4가지이다 싶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류의 구절 2가지를 소개하면 88페이지 비극적 결말을 알기에 더더욱 애틋한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매일매일 곁에서 지켜보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엄마의 한방 웃음 속에 녹아있었다. 엄마의 웃음이라는 키워드를 얻을 수 있었고 류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133페이지. 한때는 나도 아픈 손가락을 바랬다. 그렇게 엄마가 매일 같이 웃어주고 애틋하게 바라봐 주기를 원했다. 가시를 정성스럽게 발라 숟가락 위에 얹어주었다면 나도 생선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단 한 번도 솔직하지 못했다.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여기서 류는 결국 자신의 상황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의 구절 2가지 중 첫 번째, 52페이지. 나는 비둘기나 까치가 되고 싶지 않았다. 독수리가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보고 싶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했다. 수리는 자존심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162페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그 아이가 떠올랐다. 내 받아쓰기 공책을 보며 희죽 웃던 얼굴이 아른거렸다. 모레의 시간을 가져다 오늘 쓰고 싶다는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아이. 어쩌면 그 아이는 지금쯤 자유롭게 비상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자신의 날개가 어떤 모양이고 얼마나 큰지 전혀 상관없이 말이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리는 그 아이가 부러웠고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책 리뷰해보기라는 한 도전과제가 깨졌습니다. 저의 여러 목표 중에 한 가지였던 걸 이 공모전을 계기로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늦게 알아 조급하게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중학교 다니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공모전 응모에도 도전을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사진들의 출처는 픽사베이이고 표지는 직접 찍었습니다. 편집은 캡컷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